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희망이라고 불러봅시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촛불 혁명 정부는 판도라 상자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판도라 상자 그 밑바닥에는 희망이 있겠지요. 바로 그 제일 밑바닥에는 문재인이라는 희망이 눌러앉아 있는 그런 판도라 상자,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원래 희망은 머리만 있고 몸통이나 꼬리가 없다고 하지요. 그러면은 문재인이라는 희망은 역시 머리만 있고 몸통이나 꼬리는 없을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을 떠날 때 그는 트렁크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잔뜩 받아오겠노라고 그러한 목록을 담아서 자랑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는 그 트렁크에 진귀한 보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갚아야 할 청구서 그리고 지불하겠다고 한 약정서가 가득 들어있곤 했습니다. 이번 유럽 순방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외에 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면전에서 거절을 당하고 또 넌지시 거절을 당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달라서 상대방을 설득하겠다고 가놓고 오히려 그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박수치고 거기에 깃발을 흔들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집단 왕따를 당하기도 했지요. 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그는 미국에서 쇠고기를 아주 많이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가서 또다시 쇠고기를 사기로 하는 그런 식의 업무 집행을 하는 것이죠. 결국 한국의 돈을 퍼주겠다. 그런 약속을 가는 곳마다 하고 그 대신 맛있는 음식과 융숭한 대우를 받고 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그는 줄곧 취임 이래 지금까지 한미 관계를 망치고 또 한국과 EU, 유럽연합과의 관계도 망치고 그렇게 해왔죠. 이번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 남다른 애착을 지니고 있었고 또 그러한 그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 하는 것을 국민에게 계속 자랑을 했습니다. 2018년 9월 7일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꼼파스라고 하는 그 언론사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취임하자마자 역대 최초로 아세안의 특사를 파견했다. 그런데 그 아세안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첫 국빈 방문지로 찾았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참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국빈 방문지로 찾았다. 황제의 왕님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국빈은 그쪽에서 초청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가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아마도 인도네시아라는 곳을 아주 원초적인 삶을 사는 그런 곳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인도네시아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의 인구는 2억 6천만 명, 우리보다 훨씬 많지요. 그리고 GDP로 치면은 세계 16위 규모로서 동남아의 대국이라고 합니다. 물론 1인당 GNP는 좀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내가 가줬다. 이렇게 그쪽 일간지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왔을 때 창덕궁을 비워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흉내를 낸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환영식을 우리의 고궁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다 하고 이렇게 자랑을 했던 그들의 관계는 정말 빈 껍데기였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 사건입니다. 인도네시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그러니까 KF-X라고 하는 것의 재협상 발표를 인도네시아 측에서 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재협상이라고 하면 협상이라는 것이 재협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관계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FTA 재협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이익이 되는 재협상이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갑이 아니라 을로서의 재협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도 그와 같은 것이라는데 우리 국민들은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10월 21일 제인스 360이라고 해서 국제 방산 정보를 분석하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10월 19일 인도네시아의 이름이 좀 깁니다. 정치법률 안보조정장관, 장관의 명칭이 이렇게 긴데 위란토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발표를 한 것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재협상을 결정했다. 또 같은 발표에서 토마스 램봉이라고 하는 투자조정청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 9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그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KF-X 프로그램의 재협상에 동의했고 또 그 조건의 재조정에 동의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이번 재협상이 향후 12개월 안에 완료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협상과 관련된 그런 절차가 정지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체결한 계약의 절차가 정지된다. 가령 돈을 내야 한다 하면은 돈을 내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것과 내용이 유사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22일에는 CBS 노컷뉴스, 또 같은 날 조선일보, 그보다 좀 며칠 빠른 10월 19일에는 디펜스월드, 이곳은 영자신문입니다. 이곳에서 내내 인도네시아가 재협상을 한다고 밝혔다. 이런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22일 JTBC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에 분담금 투자를 하면서 일정액을 내기로 했죠. 20% 정도를 내기로 했는데 그 분담금 1389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2018년 전반기 그때의 분담금은 994억 원인데 그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까지 내야 할 분담금이 993억 원, 이것을 이번에 못 준다, 그렇게 통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인도네시아의 수송기 CN235를 사달라 하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받고서 지금까지 계약 위반을 한 인도네시아에게 그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수송기를 사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살 수 없을까 해서 한국의 군과 방사청은 해경에 이 수송기가 필요한지를 알아봤다. 그렇게 JTBC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해서 인도네시아가 재협상을 하려고 한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밝혀졌고, 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거기에 이미 지난 9월에 합의를 다 해서 약속까지 다 했다. 그런 것을 자료상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2018년 10월 22일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방위사업청의 강환석 대변인이 그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한 그런 답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9월 한국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시 KF-X, IF-X 공동개발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담금 납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이 한번 하고 나면 추가해서 재협상을 할 필요가 없지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양측이 동의를 했을 때, 물론 동의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을 하고 나면 이행을 해야지, 계약을 한 다음에 항상 그것을 다시 고치고 앉아 있으면 처음에 목적했던 그것을 이룰 수 없게 되지요. 어떻든 이 방위사업청 대변인의 말을 참고로 하면은 인도네시아가 주장한 인도네시아의 발표대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재협상을 약속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동개발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하는 그 대목에서
계속 추진이라는 이 네 글자, 이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이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 계속 추진이라고 하는 것을 좌파 용어라고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이 계속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진이면 계약상의 의무를 상호간에 이행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말하는 방금 이것을 좌파 용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좌파 용어로서의 계속 추진은 그것과는 좀 뜻이 다릅니다. 이제 한국말을 마치 처음 배운다 하는 느낌으로 이 용어를 알아보기로 합시다. 국방부 브리핑 중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 내용이 아주 그 계속 추진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어서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게 개발 과정이 산으로 올라가도 계속 추진한다는 그 말 자체는 맞는 거거든요. 개발 과정이 산으로 올라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으니까 계속 추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상식에 벗어나더라도 그냥 그렇다고 하고 계속 가보기로 합시다. 잘 굴러가도 계속 추진이고 산으로 가도 계속 추진이고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닭둘기가 되더라도 역시 계속 추진인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보면 계속 추진이라는 것이 우리 국어에서 혹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뜻과는 무엇인가 다른 쪽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왜 이런 방식의 말이 나오는가? 결국 이것은 그 변호사의 직업병, 그것을 악용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화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제 새로운 흔히 법적으로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쓰는 예를 들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미끄러져 떨어져서 호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수 바닥에 가라앉았죠. 그런데 건져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폐차시키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동차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대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은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 대수에 포함이 되니까 아주 기계적인 이야기인데 아마도 그 수학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개념인 것이죠. 비인간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기계적인 세계에서도 사실 이런 식으로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좌파식 계속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은 자동차가 아직은 운행 중인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호수 밑바닥에 있는 차는 도로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바보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이 계속 추진이라는 개념을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고를 저지르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도 그래도 계속 추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렇다면 9월 달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그 정상회담에서 계속 추진을 하기로 했다 하는데 재협상의 약속도 포함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좌파 용어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이 둘은 재협상 약속이라는 것과 계속 추진은 양립이 가능하다. 그런 것이지요. 이제 질문자의 이야기를 국방부 브리핑 10월 22일 브리핑 중에 질문자의 이야기를 좀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는 그것을 대놓고 부인을 하는 그것을 살펴보았죠. 질문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미국 언론이 보도하면 아, 그렇구나. 또 일본 언론이 나오면 또 물 먹었구나. 이제는 하다 인도네시아의 기사를 보고 아니 이게 뭐지? 그랬단 말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법률조정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재협상한다고 밝힌 것 아닙니까? 하도 잡아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계속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도 질문을 했었죠.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KF-X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고 계속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언론의 자유가 그렇게 높다는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게 공개가 안 되고 꽁꽁 숨겨져 있습니까? 이렇게 세세히 따지면서 질문을 하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박 기자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그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소개한 것은 전부 2018년 10월 22일 국방부 브리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대변인의 이 마지막 말, 이것이 문재인 화법 그 자체다.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기로 하죠. 가령 국민이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그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국민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국민의 소리를 내가 들어줬다. 그러니까 들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했다고 하면서 나 잘했지 하고 칭찬을 기대한다 하는 겁니다. 국민은 정부가 자기들의 소리를 들어주면 만족한다고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도 문재인이 와서
충분히 들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국민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어떻게 국민과 이렇게 유리되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에 갈라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령 사과를 들고 있다고 합시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는 벌레 먹은, 다시 말해서 한쪽이 좀 썩은, 떨어져 나간 그런 사과입니다. 내가 이 사과가 벌레 먹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때는 정부가 그 사과 생산자여야 되겠죠. 사과가 벌레 먹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레 먹은 부분을 국민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거는 애플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입니다. 벌레 먹은 로고 보셨지요? 얼마나 정상적인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청와대는 2018년 9월 10일 이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왔을 때 같이 공동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청와대에 그 내용을 올려놓은 그런 자료를 소개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이것은 인도네시아와 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민에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양국의 정상이 합의했다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청와대 정부가 현재 아주 크게 잘못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공동발표라고 하는 것은 양측에서 동의한 사항만 추려서 발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내가 찬성하는 1번부터 5번까지, 당신이 찬성하는 6번부터 10번까지를 묶어서 공동발표를 합니다. 국민은 공동발표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6번부터 10번까지는 내가 찬성하는 것이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세상에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발표는 그러면은 서로 동상이몽이면서 한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발표한 그 내용이 공동 언론 발표였는데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혼자만의 발표였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때 이 차세대 전투기에 대해서 같이 발표한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론 기자들이라든지 밖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같이 무엇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일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때 재협상을 약속했다고 하고 앞에서 그 청와대 정보를 대표해서 그때 그랬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국방부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외신 또 국내의 보도가 전부 가짜다.
인도네시아의 그러한 발표도 청와대 정부는 무시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에 따르지도 않고 공개된 내용을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 국민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하면 국정농단이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의 관계, 이번 이 사업과 관련한 관계가 사실은 어떤가? 그것을 한번 탐구라고 할까? 연구라고 할까?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KAI라고 합니다. 그곳과 인도네시아가 이번 사업에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처음 계약이 2015년 11월, 그 이전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로 삼는 것은 이때 이후니까 2015년 11월 KFX에 인도네시아가 참가하기로 가계약을 합니다. 아직은 진짜 계약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때 KAI가 협상을 하다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선에서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의 선에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계약은 그 상태로는 좋은 계약입니다. 거기에서 돈을 더 깎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을 더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에서 하기는 했지만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절묘한 그 점에서 가계약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초에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후에 인도네시아는 2017년 상반기까지 계약을 이행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분담금, 그 돈을 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고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돈을 전혀 안 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재협상까지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러한 계약의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 선에서 계약을 맺은 것을 더해주겠다 하고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해주지 않으면 재협상이 결렬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봐야 아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신의 없이 누구든지 속여가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017년 상반기까지는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갑의 위치에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을의 위치에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 이것이 역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계속 인도네시아가 갑이고 대한민국은 을로서 이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국민들로서는 참 딱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어온 데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국제관계를 맡아서 국제관계에 응하는 그 태도에 혹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2017년 5월 9일 그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에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수리온 개발 사업에 그 부실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18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 자리에 전제국 청장을 다시 앉힙니다. 그런데 이 장명진 청장이 2년 8개월 동안 방위사업청장으로서 재임하면서 바로 그 KF-X 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그 전문가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쫓겨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2017년 10월 17일 청와대 대통령의 말과 글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군만을 공급 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벗어나서 안보협력 국가들과 첨단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기획, 개발, 운용해 나가는 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세계 시장에 함께 판매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마도 인도네시아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결국 미국의 기술을 제3국에 이전하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연설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2017년 10월 22일 강의로 그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심리 추적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2017년 10월 17일 때의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이 되면서 인도네시아가 입장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정보가 없는 것인지 혹은 어떻든 그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여긴데 그쪽이 그렇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 대처를 하지 않고 자신하는 발표를 오히려 내보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2008년 1월이 되면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KF-X 사업을 검토 지시를 합니다. 결국은 그 재검토하라는 지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나온 소리가 지금까지 낸 돈, 그 지분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민항기 사업으로 돌리려고 한다. 그렇다면 원래 하던 KF-X 사업에서 나가려고 한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했겠죠. 이 자료는 2018년 10월 23일 SBS 뉴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그 영어권의 방위산업 관련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 전투기를 러시아에서 구입하려고 이미 협의도 추진이 돼 있고 모든 것이 마련이 돼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가 러시아하고 아주 긴밀한 그런 협력 관계에 들어서 있는 것은 대단히 많이 그 정보가 그냥 다 공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5월 1일자 한국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4월 17일 인도네시아의 그 관리가 한국과의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서 발을 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월 17일에 그런 것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5월 1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앞에 소개를 했던 IHS 제인스 360 여기에서 같은 5월 1일에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이 사업에 재협상을 원한다 하고 딱 잘라서 5월 1일에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한미 관계가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인도네시아에게 기술 이전해 주는 것은 더 불투명해진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 산업에 자꾸 그 매력을 잃어간다 하는 것이 그 평가였습니다. 2018년 7월 18일 자카르타 경제신문은 인도네시아 측에서 이제 7월이니까 1,400억 규모의 그 사업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때 그 밀린 돈 공동개발에서 하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안 된다. 깨어질 것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그 방위사업청에서는 그런 일 없다. 인도네시아에서 아무것도 재검토를 요구한 적도 없고 우리도 그런 것 없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뉴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이 되고 2018년 8월에 미국의 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의 비행기, 전투기를 사려고 하는데 미국 제재에 걸릴 그런 대상이 돼서 못하고 있다 하니까 그것을 미국 의회에 가서 좀 제재를 면제시켜 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9월 6일에 아시아경제에서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의 수호이 Su-35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렇게 되자 인도네시아의 리 아미자드 국방장관은 매티스 장관에게 감사를 하면서 미국 의회를 설득해줘서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C-130 헤라클레스 수송기를 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매티스 장관하고 매티스 장관을 아주 우대하고 또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했던 그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혹시 매티스 장관에게 이런 것을 부탁했던 것일까? 만에 하나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발등찍기라고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것을 해줌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만일 했다면 매티스 장관이 그렇게 나서줌으로 해서 한국과의 이 사업이 깨지는 쪽으로 이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돼버렸다. 그런 면에서 발등찍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10월 20일 스푸트니크 뉴스 거기에서 러시아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를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에서 수호이 35 11대를 매입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이죠. 이제 그렇게 돼서 9월 6일이 지나고 이제 10월 20일 뉴스는 좀 앞당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9월 28일이 됩니다. 그때 로키드 마틴하고 KAI 항공우주 사업에서 미국의 그 훈련기 입찰을 하는데 T-50A를 가지고 갔다가 패배하고 말지요.
이렇게 한국은 계속 안 되는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수호이 3호를 11대 매입한다 한 것이 10월 20일이었죠. 그런데 그 하루 전 10월 19일에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이 재협상을 알리게 됩니다. 그 날짜가 좀 미묘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 재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돈을 좀 깎아주고 우리한테 기술을 좀 더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딱한 까닭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줄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준 그런 계약이었다는 그것이지요. 한미관계에 금이 가버린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들은 이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에 미국의 기술을 이전해주는 그것을 미국의 승인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못 받아냈습니다. 그러니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기술을 더 이전해달라 하는 것은 해줄 수 없죠. 그러면 돈을 더 깎아주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깎아줄 수 있는 데까지 깎아준 것이다. 그러면 더 깎아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게 되면 결국은 한국 정부가 그 20% 그걸 다 대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수익성 문제도 있지만 역시 갑자기 이렇게 돈을 만들 수도 없고 해서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 사업의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상당히 야속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를 정말 이것하고 닮았다 하는 것이 시저 수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저는 돈을 많이 빌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시저가 A씨에게 가서 돈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갚겠다고 하는 만기가 되면 그는 또 A씨에게 가서 이번에는 30억을 더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A씨는 당연히 지난번에 빌려간 10억을 안 갚았다, 그것을 갚으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럴 때 시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0억을 안 주면 지난번에 빌려간 지금 30억을 안 주면 지난번에 빌려간 10억도 못 받는다. 그런데 지금 30억을 빌려주면 다음에는 40억을 갚아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씨는 또 30억을 빌려주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보내면서 시저는 한 1억쯤 갚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만기가 되어 가면은 다시 찾아가서 A씨 보고 이번에는 50억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역시 A씨는 39억을 안 갚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갚으라고 하죠. 시저는 흔들림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50억을 안 빌려주면 그동안 빌려준 39억도 못 받게 된다. 지금 빌려주면 확실히 89억을 갚아줄게. 그러면 A씨는 워낙 거액이고 다시 50억을 빌려주게 됩니다. 물론 시저는 나중에 성공한 뒤에 이렇게 빌린 돈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과정은
어쩌면 뻔뻔하고 어쩌면 상당히 가증스러운 그런 것이지요. 자기 빚을 담보로 삼는 겁니다. 담보라기보다는 협박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빚을 가지고 그것을 핑계를 대면서 채권자에게서 또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큰 돈이기 때문에 안 빌려주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빌려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인도네시아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혹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어떤 대단한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남다른 재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멀쩡하게 갑의 위치에 있던 대한민국을 그가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을의 위치로 다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을의 위치에 있게 되면 반드시 C저의 A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SBS 뉴스 2018년 10월 23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깎아줄 수도 없고 더 내어줄 기술도 없다는 말이 나온다. 재협상이 이렇게 되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 철수를 선언할 것이다. 결국 이것을 뻔히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재협상을 들고 나온 것은 전형적인 사업 중도 포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같은 SBS 뉴스 2018년 9월 27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항공기 개발 사업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현재로서 최선의 경우는 사업 지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사업 지체는 사업을 질질 끄는 것이죠. 인도네시아가 서둘러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지 않거나 인도네시아가 멀리 가버리거나 포기를 선언하게 되면 KFX 사업은 큰 시련을 맞게 된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우리가 서두에서 좌파 용어라고 하고 알아보았던 계속 추진, 이것을 고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참 묘하게 흘러가겠죠. 계속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불한 그렇게 많지 않은 분담금, 그것을 빼갖고 가지 않고 사업에서 손대지 않으면서 사업도 안 하고 돈도 안 내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안 들어주면 사업 파기 선언을 하겠다. 이제 이런 위치에 놓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 사업에 1,000억 원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문재인 청와대 정부로서는 인도네시아가 혹시 우리 3,0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3,000억 원을 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 사업에 있는 거를 놔두는 대신에. 그래서 앞으로 이 계속 추진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계속 지불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곱겠다고 하는데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일입니다. 물론 법을 위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의 그 강환석 대변인이 인도네시아가 계속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이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영향이 없고 추후 협의 과정을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최소화하거나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많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으로서는 그 타격이 대단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안 보이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죠. 국민의 눈을 가리든지 다른 데서 돈을 빼다가 메우든지 해서 아무튼 안 보이게 해주겠다. 이들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돈을 안 내고 계약을 위반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위성 사용료를 안 내니까 계약 파기해버렸죠. 그런데 우리는 벌써 이 긴 기간 계약 위반을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하는데 우리 보고 자기네들한테 다른 제품을 구매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괜찮다, 계속 추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외신이 정말 이것이 비아냥거리는 것인지 어이가 없어서 하는 것인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남한은 3천억 원 이상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와의 전투기 거래가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2018년 10월 22일 로이터 그리고 걸프타임스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정말 10년이나 공을 들인 사업을 하루아침에 망쳐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한미관계가 금이 갔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때문에, 또 그뿐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온 세상을 적으로 만들었다, 친구가 없다, 그런 것이 원인이 되겠죠. 혹시 인도네시아가 재난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분담금을 못 내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야 할 무기는 삽니다. 그리고 GDP가 세계 16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들이 KF-X 사업을 할 생각이 있다면 연간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분담금을 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그쪽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고 나니까 결국 우리는 이번 이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그 문제, 그 배후에는 엄청난 그 거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 가장 큰 그 배후는 러시아가 되겠죠. 러시아는 직접 먹이를 두고 싸우는 그런 사냥꾼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한편에 미국이 있다. 미국은 먹이를 두고 싸우는 사냥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과의 한미동맹이 금이 갔을 때 미국이 어느 정도로 냉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